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객들한테 뮤노겐이라는 표현보다는 산화질소라는 표현을 먼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전개를 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산화질소가 뭔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러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가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는 기체 형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체 형태로 빠져나오냐면, 자, 혈관, 내피세포 맨 안쪽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혈관은 삼중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삼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내피세포에서 이 가스 형태로 된 산화질소가 빠져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가스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쪽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요 산화질소를 발견해가지고 요 이론을 발견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근육 이완하고 코비드,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를 연구하기가 진행된 게 2005년도부터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상관관계를 진행을 한 거죠. 사스 때 한번 발견이 된 거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 RNA 바이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뭐냐면 산화질소가 줄어들어서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겨난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실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가스 분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리냐? 계속 수축 상태로 근육이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에 이제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 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폐 쪽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심장 쪽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뇌 쪽에 나타나는 사람, 뭐 여러 군데 돌발 변수 쪽으로 나타납니다. 공황장애까지 있는 사람 봤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 원료가 L-아르기닌, L-시트롤린, 요거를 박사님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이론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염증. 우리가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라르기 산화질소제를 충분히 먹어서 염증 수치를 좀 줄이자. 지금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로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복제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문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질소하고 염증, 산화질소하고 코로나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증식하는 걸 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산화질소, 독일 PM 산화질소인 뮤노겐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 질환에 나타나는 염증, 그 다음에 코로나가 증식된 걸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올라온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 왜 뮤노겐을 더 많이 드셔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먹으신 분 중에 처음에 하나를 먹다가 안 되니까 두 알 먹다가 어떤 분은 세 알, 어떤 분은 다섯 알 이렇게 자기만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를
그래서 휴나이 같은 경우 몸무게 얼마 안 나가시니까 한 알로도 충분해요. 저는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한 5달씩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거 다 하신 분이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한 알로 듣는 사람도 있고 2알로 듣는 사람도 있고 3알로 듣는 사람도 있고 5알 먹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그 어떤 그 방법론 찾으실 때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용량, 용법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 정상적인 것보다 용량을 늘릴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메가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메가용법이 맞냐 틀리냐를 싸우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정도가 내 몸에 잘 듣는다 했을 때 그걸 밀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메가요법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가요법을 하실 때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생기는 혈관이 어떤 거냐면요.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은 혈관이 뭐냐면은 심장, 근육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관삼 동맥입니다. 이거는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그 기름칠 거기를 끼면서 축상동맥경화 진행이 돼버리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뮤노겐을 충분히 좀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관에 이 산화질소가 줄어들면서 염증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근거로 고객한테 왜 그 메가요법이라든가 뮤노겐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실 때 아까 그 근육이 이렇게 된 게 큰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큰 근육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작은 근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축 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수축 형태고 이게 바깥으로 작은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완 형태죠. 수축되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이완 형태가 되는데, 자, 수축에서 이완으로 넘어갈 때 도와주는 게 뭐냐면 NO,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화질소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빠져나오고 이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이 어때요? 이완되지 않고 계속 수축되기 때문에 무슨 통이 발생을 해요? 근육통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네, 한번 마이크 꺼볼까요? 예. 그래서 근육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야 될지를 요 개념을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쉽게 딱 설명하면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염증이 발생하는 기전이다. 요거 하나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식품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뮤노겐이 산화질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거를 발생시켜서 가스가 이제 나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다시 이완되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 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뮤노겐은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근육이 이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중요한 마그네슘 이거를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거면 마지막에 2%가 부족하죠. 안 꼽는 찐빵이 된다는 하는 소리죠. 그래서 안 꼽는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뮤노겐을 드시면서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면 이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있어서 같이 드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 뮤노겐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백신을 맞는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백신을 보존하는 보존제가 있죠. 자, 백신 보존제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주성분이 메틸수은이에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 티메로살인가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메틸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경을 건드려 버리면 신경세포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공황장애도 많이 오는 거고, 근육세포를 건드려 버리면 어때요? 아까 가스가 안 나오면서 산화질 수가 안 나오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신경계 근육계에 문제가 와서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거를 밀어낼 수 있는 셀레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백신을 맞거든 셀레늄이 들어있는 젤슈츠,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파워칵테일 이런 거를 좀 부지런히 더 먹어서 한 번 먹는 것보다 두 번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젤슈츠도 뭐 2스푼보다는 3스푼, 4스푼이 더 좋겠고, 이런 식으로 나는 뭔가 메가요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논리가 성립됐다라는 말은 쉽게 뒤집어 보면 내 몸에서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에서 뭐냐면 내 몸속으로 유입되는 독소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폐,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뇌 쪽, 여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폐 쪽 혈관의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폐에서 근육통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이제 뭐냐면 폐혈증이 온다든가 폐렴이 온다든가 할 수가 있고, 심장 쪽 같은 건 심장이 쪼여오면서 이렇게 부정맥이 시작된다든가 뭐 이렇게 갑자기 열이 오른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공황장애 비슷하게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코로나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유입되는 통로가 코를 통해서 유입이 돼요. 예,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들어오면은 주로 점막, 폐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폐에 있는 근육을 뭐냐면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내피세포가 가스가 안 나오니까 근육이 이완된 상태가 아니라 수축된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으로 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요게 뭐라 그러죠? 들어와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에서 뭐냐면 폭풍처럼 나타난다는 거를 스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막에 또 도움이 되는 게 IV5예요. 그래서 제가 IV5를 이렇게 오늘 가져왔어요. 집에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보시게 되면 점막을 IV5가 가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 들어오는 것들이 이 백미향이라든가 그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게 커버링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이게 IV5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 혼자 강의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게 벽 보고 강의하는 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참 이게 코로나 시대 제일 재미없는 직종이 강사인 것 같아. 뭔가 액션 한 사람이 있어야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고객한테 우리가 도입부에서 산화질소가 뭔지를 일단 고객님 혹시 산화질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화질소가 뭔데라고 하면은 저렇게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또 훨씬 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박사님이 산화질소를 발견했다. 이런 테마. 또 그러고 혹시 산화질소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비아그라예요. 너 혹시 비아그라에 대해서 들어봤니? 뭐 다 알죠. 비아그라도 우리 몸의 남자의 생식기 쪽에 가는 쪽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여자들이 먹어도 모든 쪽에 혈관들이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화질소를 발견해가지고 비아그라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는데 요 산화질소가 최근에 제가 드린 논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벨로폰인가 이런 회사가 이 벨로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휴대용 산화질소 요게 가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 가스통 같이 생긴 거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폐혈증이 오거나 뭐 숨을 못 쉬면 얼른 딱 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냐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내준 게 있어요. 자, 미국 FDA에서 무슨 승인을 내줬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고함량의 산화질소요법, 고함량의 산화질소요법. 이거를 승인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승인하면서 이제 휴대용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병원에서도 고함량의 산화질소요법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걸 억제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 중증의 폐환자, 중증의 폐질환 환자 이런 분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심하게 아프신 경우는 고함량의 산화질소요법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제가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해보시든지 3-3-3을 해보시든지 5-5-5를 해보시든지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야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의 산화질소요법이 중증의 폐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미 논문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론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뭘 깨달아 주셔야 되냐면 내가 먹는 식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혹시 비아그라의 작용을 아시나요? 뭐 이런 식의 설명을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뭐냐면 산화질소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 훨씬 더
필요한데라고 하면,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요거.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의 이름이 산화질소인데 NO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호를 전달하는 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꼭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요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포인트는 뭐냐? 근데 그 식품이,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식품이 우리 회사에서 뭐가 나온다? 뮤노겐. 그래서 우리 이거 표현할 때 독일 PM 산화질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독일 PM 산화질소. 네. 그 이름이 뮤노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노겐을 가정 상비약으로 두실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고객과 이야기하면서, 평상시에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시다가 염증이 시작이 되면 둘둘둘 눌려보든지 하나를 눌려보든지 333 하든지 555 하든지 요 방법만 알려주시면 모든 가정에 한 통 두 통은 상비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냐. 그러면 요것만 팔려도 한국 시장이 거의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뮤노겐 효과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최고잖아요. 별로 최고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래? 먹으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 산화질소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논문의 백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왜 가정의 상비약으로 두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가 평상시에 예방하기 위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삼박자가 맞아지기 때문에 뮤노겐 시장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가장 커질 것이다라는 게 모든 이쪽 제약이나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산화질소가 병원에서 고함장요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고객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길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려고 할 때 여기에 작용하는 미네랄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아니고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그네슘은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독재 시기를 단축시켜서 증식을 막을 수 있다라는 논문, 거기 올려드린 거를 여러분이 꼭 보시고 나서 Y에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전개한다라고 그러면 올 한 해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를 뮤노겐, 리스토레이트, 젤슈츠, 파워 칵테일 이런 것들이 기본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 하고 있는 게 무슨 거냐면 백신이잖아요. 그러면 백신 안에 들어있는 보존제 수은을 킬레이션 빼줄 수 있는 제품이 뭐라 그랬어요? 셀레늄.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을 강조를 해주시고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수은을 빼내릴 수 있는 게 뭐다? 셀레늄이다. 요걸 이야기하면서 고객하고 관계성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로드맵을 형성을 해보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된 건 뇌 쪽에 신경세포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나고 있냐면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세포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백신이 신경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신경세포에서 미엘린이라는 요게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신경수총, 신경세포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엘린 신경수초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비타민 B12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신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뇌 쪽의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갑자기 한 달 동안에 쉬는 분들이 있는데 공황장애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 공항하고 뭐가 맞죠? 항이 맞나요? 황이 맞나요? 이게 공항 이게 맞아요? 아 위에 게 맞죠? 이게 아래 거는 저기죠 에어포트. 인천공항 같은 데 가가지고 김 잊어먹는 사람이 공황장애고 위에 게 여기 항상 헷갈리네요. 황하고 황하고 공황장애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고객한테 알려줄 때 백신의 부작용을 이해를 시키고 식품을 먹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온 다음에 식품을 먹는 게 좋을까요?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신의 부작용이 이미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메틸수은에 관한 문제 이거를 꼭 이야기를 했어요. 메틸수은은 뭐야? 백신을 뭐냐면 보존해주는 보존제라 이 말이에요. 보존제. 그래서 이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셀레늄을 먹어야 된다. 요 논리를 꼭 여러분이 그냥 단순 논리. 자, 애우실 때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수은을 빼내는 게 셀레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셀 수 없이 많은 셀레늄의 수은을 빼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은을 빼내는 게 셀레늄이다. 그러면 셀레늄이 어디에 있어요? 셀레늄이 리스토레이트, 제슈츠, 파워 칵테일. 그러면 올 한해 스타그룹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냐면 어차피 백신 맞아야 돼요.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안 맞고는 뭐 활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바에야 수은을 부작용을 인식을 하고 셀레늄을 충분히 먹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식품을 극대화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꼭 기회일 수가 있는 게 바로 건강식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해는 뭘 집중을 좀 많이 해보자고요? 유노겐하고 여기에 관련된 죄송한데 화면 경유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요? 화면이 안 맞아요. 공유하고 지금 쓰시는 거랑 틀리거든요. 뭐가 안 맞을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아요. 화면이. 네. 화면이 안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전 단계 화면인데 그거는? 자, 그래서 올 한해는 이제 민호견에 집중을 하면서 아까 말한 논문 자료를 반드시 활용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여기서 강의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아 뭐라 그랬지 강사가? 아 그 사라졌어. 그것만 머리에 담아갖고 가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논문자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Y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가장 큰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또 화면이 잘 조절이 안 되나 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접근을 한 요령 중에 하나가 왜 그러지? 뭐예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론.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혈관의 삼중막으로 되어 있다. 요 내용을 꼭 고객한테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혈관이 삼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막, 중막, 내막. 내막의 림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 요거는 어떤 형태로 빠져나와요? 가스라는 형태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내막하고 중막, 외막
마지막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요 막에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채워진 게 여기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다. 어떤 어르신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빼먹고 콜라하고 엘라스가 들어있다고 어르신들 이게 말에 이게 마지막 단어가 생각하면 야 거기에 콜라하고 엘라스가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좀 정확한 단어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입니다. 콜라 안 들어있어요. 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의 특징을 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요? 자, 콜라겐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주름이 지죠.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처짐 현상이 나타나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산화질소가 바이러스에서 줄어들면 수축되니까 탄력이 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더 드시면 오히려 이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으실으실하고 그랬을 때 콜라겐 양도 늘리시고 뮤노겐 양도 늘리시고 리스토레이트 양도 늘리고 제수체 양을 늘리시면 저 관계가 복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바이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될 건지를 반드시 빨리 깨달아 주시는 게 고객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식품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논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좌심실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다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혈액이 와류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는 염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염증 U자를 써서 대동맥류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뇌에 생기면 모야모야병이 됩니다. 모야병. 네, 뇌동맥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터지는 병이 모야모야병이죠. 그러면 요게 하지정맥에 생기면 뭐가 돼요? 하지정맥류가 되죠. 유독 이런데 보시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하지정맥류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아래 복부동맥, 복부로 가는 동맥에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부동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관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풀어 오른 증상을 연구한 박사가 있었죠. 닥터올렉 박사가 요렇게 생겨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불이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의 5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불이 부족으로 대동맥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막 하다가 여기에 빵 터지면 뭘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죠. 네. 그리고 요거를 진행시킬 때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요 심장벽이 또 이렇게 두꺼워지신 분이 있어요. 심실벽이. 자, 이게 왜 두꺼워진가를 또 닥터올렉 박사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부족이에요? 셀레늄 부족으로 심실벽이 두꺼워지니까 심실이 0.8초마다 한 번씩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비율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힘드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빨라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부정맥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두꺼워지면 뭐가 생기냐면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해서
신근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해갖고 빵 해서 이것도 터지고 여기도 이제 멈춰버리면 심장마비로 죽죠. 심장마비. 그런데 이 셀레늄이 더 부족해지는 이유가 몸 안에 들어오는 메틸수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백신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신 맞고 나서 셀레늄 부족이 과도화되니까 부정맥, 그 다음에 비후성 심근증, 심장마비에 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움직이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는 가스도 부족하다 이 말이야. 이 가스 이름이 뭐라고요? NO, 산화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왜 심장이 고통받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논리로 폐 쪽, 심장 쪽, 뇌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산화질소, 그 다음에 백신의 부작용하고 산화질소, 셀레늄의 관계 요거를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백신 맞고 나서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 셀레늄 부족이 뭐하고 가장 관련이 많냐면 갑상선, 갑상선하고 가장 관련이. 자, 우리 몸에 이제 갑상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이 좀 춥고 으실으실하면은 몸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정상으로 만들고 너무 막 땀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춰서 이게 에너지 대사를 조율해주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하고 부신인데 특히 갑상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중에 T4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T4라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T3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요게 한 90% 만들어도 요게 10%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T4에서 T3로 전환시킬 때 요게 T4가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면 요거를 T3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그러니까 셀레늄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 셀레늄 부족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 어때요? 떨어져. 그러니까 몸이 으실으실하고 추운 거예요. 백신 맞고 나서 대부분이 보일러가 고장나요. 어디? 갑상선. 그러니까 셀레늄을 많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슈츠,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 미노겐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한국 시장을 싹쓸이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계급품을 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설명하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카드라 통신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면 이 셀레늄이 갑상선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셨죠? 자, 우리 몸의 간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무슨 기능이야? 간은 해독 기능. 자, 해독 기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는 이 영양소든 독소는 전부 다 이 간 문맥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혈관들이 미세한 혈관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간으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간 문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위 소장 대장에서 영양소하고 수분이 흡수돼 가지고 간으로 들어와요. 독소도 전부 간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위에 대동맥에서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간
혈액을 내보내는 동맥이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간 정맥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이 세 개가 있네요. 신선한 혈액이 들어오고 영양소하고 수분, 독소가 들어오는 문맥, 여기서 해독해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정맥,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어디가 가장 많이 막힐까요? 문맥. 네, 이런 적은 혈관들이 더 많이 막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막히냐? 아까 말했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NO, 산화질소라는 가스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또 영양소, 수분 이런 것들이 간으로 잘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으시시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양분이 안 올라가니까. 자, 영양분이 올라가서 항체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우리 몸에 콜라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있는데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는 간에서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거를 보고 간에서 합성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웨이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만듭니다. 글루타치온이나. 요새 비욘세 주사를 해서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거 자주 맞으시면 얼굴이 뽀해져요. 결론 웨이 많이 드시면 얼굴이 뽀해져요. 자, 글루타치온하고 미네랄이 셀레늄이 합쳐져서 무슨 효소를 만드냐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 페록시다제라고도 하고 페록시다제는 독일어고요. 페록시데이즈는 영어입니다. 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 즉 수소 2개, 산소 2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없애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저기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백신을 맞고 나서 갑자기 메틸 수은의 농도가 늘어나요. 자, 여러분, 수은의 농도가 늘어난다는 말은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셀레늄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기 전에 젤슈츠, 리스토레이트, 파우칵테일, 미노겐을 충분히 먹고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 먹으신 분은 여기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갑상선, 간에서 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강력한 효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독이 안 되고 독소가 더 늘어나니까 급격 기피가 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이 셀레늄이 수은 때문에 빠져나가 버려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왜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상선하고 이 심장의 문제도 있지만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폐하고 대장 난소 쪽이에요. 폐, 대장.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연결된 게요. 갑상선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 가슴 안에 폐 안에 들어있는 심장하고 여기 유방 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뭐냐면 난소. 자, 여러분 이쪽에 림프가 위에서부터 갑상선, 폐, 심장, 유방, 그 다음에 대장, 전립선, 난소까지가 이 림프가 여기에 싹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T4에서 T3로 전환이 안 되고 폐에서 산화질소가 줄어들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장에서 이 산화질소하고 뭐냐면 셀레늄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장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립선, 난소. 그러니까요 총체적으로 몸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 심장마비로도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백신의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고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고 네가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몸에 셀레늄이 중요하구나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갑상선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티록신에서 T3, 3요오드 티로닌에 이때 셀레늄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장에서는 자심실의 벽이 두꺼워진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셀레늄이다. 자심실 이웃성 식물증. 그 다음에 간에서는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늄이 합쳐져서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 이렇게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갑상선, 심장, 간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갑상선부터 폐, 대장, 난소, 전립선, 또 유방, 심장, 간 이런 전체적인 뭐냐면 문제를 또 일으킨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메틸수용 때문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은 이제 O형 다리가 돼가고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은 결론은 뭐냐면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냐면 뮤노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드네요. 이게 이걸 벽창호라 그러죠. 우리 벽창호. 벽 보고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든데. 자, 그래서 뮤노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조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뮤노겐을 설명할 때 우리가 바로 뮤노겐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이거는 독일 PM 산화질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라고 고객하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산화질소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말을 하면 잘 모르니까 그게 바로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게 비아그라다.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금방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 이렇게는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하고 관련된 박사님이 루이스 이그나로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이 이거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목이 기가 막혀요. No more heart disease. 더 이상 심장 질병이 생겨나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산화질소 때문에. 아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심혈관 질환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더 이상이라는 말이 왜 어렵냐면 더 이상 없다는 거는 이게 최고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더 이상 없다는 말은 심혈관 질환에는 뭐가 최고다는 소리요? 산화질소. 독일 PM 산화질소 먹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냐는 논리 싸움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박사님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는 산화질소만 먹으면 혈관이 터져 죽거나 막혀서 죽을 일은 없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독일 PM 사고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상황 설정을 뭘로 갈 것인지를 집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논리는 요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논리는 아까 이 코로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딱 한 가지 포인트 기억나세요? 뭐가 줄어든다고요? 몸에서 산화질소가 줄어든다.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좀 한번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줄어든다. 그럼 산화질소가 줄어든다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근육이 수축이 계속된다는 소리죠. 근육이 수축된 상태 지속.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근육이 계속 수축돼 있어 뭉치잖아요. 뭉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게 심장에서 뭉치면 어때요? 더 아프겠죠. 뇌에서 뭉치면 더 아프겠죠. 그래서 온몸에 근육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이 안 올라가고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성 폐혈증부터 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단순 논리 코로나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산화질소가 줄어든다. 요거 빨리 이해가지고 그래서 근육통이 나타나는데 뇌, 눈, 심장,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포인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것이 뭐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백신 접종의 보존제로 쓰이는 게 메틸수은이라고 하는 거죠. 수은에다가 메틸기를 입혀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뭐냐면 메틸수은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백신에서는 보존제로 작용하지만 요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셀레늄을 어때요? 고갈시키죠. 셀레늄을 소모시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갑상선에서 T4에서 T3 전환이 안 되고 심장에서 자심실벽이 두꺼워지면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가고 간에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뭘로 간다고요? 뭐냐면 활성산소가 더 늘어나서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염증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부터 자궁, 난소, 전립선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절 질환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셀레늄은 우리 몸에 뭐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 자, 이 면역력은 뭐냐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이 셀레늄이 뭘 만드는 데 도움을 주냐면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미네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면역력, 갑상선, 심장질환, 간질환, 온몸의 염증, 그 다음에 관절질환까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거를 이게 역학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먹는다는 거죠, 식품을. 그래서 근데 이 집에서 셀레늄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셀레늄은 지용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요 흡수율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썰구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용성을 수용화시키고 이것의 흡수율을 높인 공법을 마데카솔 공법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썰구 공법, 일명 우리 마데카솔 공법이에요. 자, 마이크로 썰구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자, 타사 셀레늄을 먹었는데 10포를 먹었는데 한 포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10포 먹었는데 10포 다 흡수됐다. 당연히 우리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뭐냐면 과학적인 기술력까지 같이 더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면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떻게 정리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산화질소를 중심으로 뭐냐면 오늘 딱 이거예요. 혈관 내피세포에서 빠져나오는 산화질소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거는 왜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 몸에 코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순간에 발생을 한다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발생되면서 이 뭐냐면 뇌하고 뭐냐면 심장, 그 다음에 폐 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빨리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맞는 사람들이 왜 근육통이 생겨나고 폐질환이 생겨나고 심장질환이 생겨나고 정신적으로 뭐냐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거를 파트너들 교육을 시키고 Y 식품, 뮤노겐, Y 리스토레이트, Y 젤슈츠, Y 파워카티 이런 것들을 Y 액티바이즈 이런 거를 설명하는 기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요걸 여러분 공부는 깊이 하고 방금처럼 딱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백신 두 가지로만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요거 한 가지.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할 때 저산소증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저체온증,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독소하고 활성산소라고 그랬어요. 자, 독소하고 활성산소 위에 딱딱해지는데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뭐냐면 산화질소가 안 나오니까 딱딱해져요. 그러면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비율 O2 영양소가 들어가는 비율이 이 딱딱해진 것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 안으로 못 들어가면 산소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저산소증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산소를 가지고 세포 핵 주변에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저체온증. 산소 이용률이 줄어들면 저산소증, 저체온증이 발생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자, 산소 이용률이 줄어들면 저산소증, 저체온증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수장님 무슨 저체온증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줄어들면 내 몸에 저산소증하고 세포 안에서 저체온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설명하지 말고 이게 동전의 앞면이면 이게 뒷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요거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산소 이용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산소 주스라고 하는 액티바이드 있죠. 액티바이드 양을 확 늘려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바나나, 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저산소증, 저체온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되셨죠? 코로나하고 백신의 관계, 그 다음에 산소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저산소증, 저체온증을 그 셀레늄하고 관계까지만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네? 예, 끝낼 거예요. 다 끝났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산화질소하고 염증의 관계, 가스하고 내피세포의 관계,
근육 위안의 관계, 코로나의 관계, 요것만 이해를 시키고 메가요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요거 하나 주제로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뭐냐면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 선에서 안 벗어나는 게 왜 안 벗어났냐면 앞으로 올 한 해가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올 한 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하시고 다들 사업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